안녕하십니까. 3일절 KBS 9시 뉴스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다시 대한독립 만세가 울려 퍼진 날, 윤석열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이 침략자에서 협력 파트너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강제동원이나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 없었습니다. 먼저 오한솔 기자입니다. 취임 후 처음 열린 3.1절 기념식. 윤석열 대통령은 3.1 만세운동을 자유민주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대해선 우리가 세계사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과거라고 했습니다. 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불행이 반복될 것이 자명합니다. 그러면서 일본과의 협력을 말했습니다.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아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복합 위기와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한미일 3자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은 3.1 정신과 다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유 확대와 공동 번영에 책임 있는 기여를 해야 합니다.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외친 우리 선열들의 그 정신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작년 광복절 경축사보다 3분의 1 정도로 짧아진 5분 남짓 기념사에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일본의 반성을 촉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만한 표현도 없었습니다. 영광의 역사든 슬픈 역사든 반드시 기억하자고 했는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대통령께서 제103주년 3.1절 기념사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마침내 국민 곁에 우뚝 서게 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에서 괴감과 함께 103주년 3.1절 기념식을 열게 되어 매우 감회가 깊습니다. 지난 100년 우리는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가 꿈꿨던 민주공화국을 일궈냈습니다.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며 억압받지 않는 나라, 평화롭고 문화적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3.1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위대한 유산입니다. 민주공화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리는 일은 오늘의 민주공화국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저는 취임 첫해 광복절 기념사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을 약속한 데 이어 그해 중국 방문 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중경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찾아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을 선조들께 다짐했습니다. 그 약속과 다짐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3.1 독립운동의 정신과 임시정부의 역사, 자주독립과 민주공화국의 자부심을 국민과 함께 기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기념관 건립에 오랜 시간 애써오신 임시정부 기념사태와 김자동 회장님, 기념관 건립위원회와 이종찬 회장님, 광복회와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의 후손들, 소중한 자료를 기증해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은 서대문 독립공원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난에 굴하지 않았던 독립운동가와 선열들의 영혼이 임시정부 기념관과 3.1 독립선언 기념탑, 순국 선열 추념탑을 기쁘게 맞이하는 듯합니다. 임시정부 기념관에는 3.1 독립운동의 함성이 담겨 있습니다.
풍찬노숙하며 나라의 독립에 한평생을 바쳤던 지사들의 애국심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뿌리를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역사는 평범함이 모여 위대한 진전을 이룬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역사입니다. 1919년 3월 1일 이름 없는 사람들이 모여 태극기를 들었습니다. 만세소리 가득한 거리에서 자신처럼 해방된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비폭력의 평화적인 저항이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독립의 함성은 압록강을 건너고 태평양을 넘어 전 세계에 울려 퍼졌습니다. 북간도와 서간도, 연해주에서, 하와이와 필라델피아, 샌프란시스코에서 만세소리와 함께 태극기가 휘날렸습니다. 선조들은 식민지 백성에서 민주공화국의 국민으로 스스로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해 4월 10일 서울과 만주, 연해주와 미주, 일본에서 온 민족 대표 독립운동가들이 중국 상해에 모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임시어정원을 구성하여 국민이 민주공화국의 주인이 되었음을 선언했습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군 역사상 최초로 사성 장군에 오른 백선엽 장군이 어제 100세의 나이로 숨졌습니다. 하지만 친일 행적으로 6.25 전쟁 영웅이냐 아니면 친일파냐 생전부터 논란이 있었는데요. 장지는 대전 현충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김지경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성 장군인 백선엽 장군이 어젯밤 100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애도의 뜻으로 조화를 보냈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가 빈소를 찾는 등 조문도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과 또 이런 현재 우리 막강한 군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한 초석을 놓으셨던 그런 영웅이십니다. 백선엽 장군은 6.25 전쟁 때 다부동 전투를 승리로 이끌며 낙동강 방어선을 사수한 전쟁 영웅으로 평가받습니다. 가장 먼저 평양을 탈환해 태극기를 꽂았고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33살에 우리나라 최초의 육군 대장이 됐습니다. 하지만 해방 전 친일 행적도 평생 동안 논란이 됐습니다. 백 장군은 일제가 만주에 세운 군관학교 출신으로 독립군을 잔혹하게 토벌했던 간도 특설대에서 일했습니다. 간도 특설대는 특히 항일 의병뿐 아니라 민간인들도 잔혹하게 살해해 만주의 한인사회에 공포 분위기를 퍼뜨려 주민들이 일제의 통치에 철저히 순종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대통령 직속 진상규명위원회가 작성한 친일 명단에도 이름이 올랐습니다. 자서전에는 우리들이 추격했던 게릴라 중에는 많은 조선인이 섞여 있었다. 또 동포에게 총을 겨눈 건 사실이었고 비판받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적었지만 지난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자신은 독립군과 교전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친일 논란 때문에 백선엽 장군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지를 두고 생전부터 찬반이 갈렸습니다. 통합당은 진정한 국군의 아버지인 백 장군을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모시지 못한다면 이게 나라냐고 반발했습니다. 한일 군사 협력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은 일본의 침략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다라는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글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에서도 망언이라는 비판이 나왔는데 정 위원장은 본질을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오늘 오전 SNS에 올린 글입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일본군 한국주둔설을 망언이라고 비판하며 조선은 일본군의 침략이 아니라 안에서 썩어 문드러져 망했다.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본은 국군을 걸고 청나라와 러시아를 무력으로 제압했고 쓰러져가는 조선 왕조를 집어삼켰다. 조선은 자신을 지킬 힘이 없었다고 적었습니다.
민주당은 일제가 조선 침략의 명분으로 삼은 전형적인 식민사관이자 대일 굴종 외교관을 드러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귀를 의심케 하는 천박한 친일 역사 인식이며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역대급 망언입니다.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오타니 마사오. 이 일본 이름은 정진석 위원장의 할아버지 정인각이 창씨 개명한 이름입니다. 정인각은 창씨 개명했다고 조선 총독부 신문에서 보도해 줄 만큼 친일파 인사였습니다. 정 위원장이 일본이 국군을 걸고 청나라를 제압했다고 감탄에 맞지 않는 바로 그 만주사변에서 공을 세운 것으로 조선 총독부가 만주사변 공로자 공적 조서까지 작성해 준 사람입니다. 정 위원장 조부는 일본에 엄청난 금액의 비행기 헌납금을 모아 바쳤고 군수물자 조달 공출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식민지 조성 사람들에게 일본에 충성하라는 시국 강연회와 국방사상 보급에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일제강점으로부터 77년이 지난 오늘 친일파 조부를 둔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친일 인식을 감추지 못하고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일제 극우의 침탈 논리를 선전하는 반민족적 망언을 서슴지 않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분노하도 못해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께 묻습니다. 지금까지 조부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하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이지 한 번이라도 반성하는 마음, 사과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이런 발언은 도저히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진석 위원장은 역사를 부정하고 국민에게 배신감을 안겨준 이 친일 망언에 대하여 국민 앞에 정중하게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당장 비대위원장을 사퇴하시기 바랍니다.